오늘은 여성 메르치분 특집입니다. 생각보다 말라서 힘들어하는 여성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오늘 콘텐츠를 좀 준비했어요. 마른 여성분들의 큰 문제가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게 외적인 부분도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생리불순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둬서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26살이고 네. 백수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거 싫은 거 좋죠. 네. 키가 169에 34kg신데 네네. 근데 제가 그 메일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한 6kg 정도를 체중 증량시킨 상태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일 최저가 26kg였고요. 진짜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에만 있었더니 살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몸무게가 26.1을 그래서 일도 다 쉬고 살 찌우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하는 거 좀 네. 정리를 하면서 현재 키가 169고 현재 체중은 34kg시고 그럼 일단 체지방률 7%고 엄청나게 마르신 편이고요. 체중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몇 킬로라고 하셨죠? 45까지 올렸었어요. 45. 그러면 혹시 그 운동 경력은 어떻게 되실까요? 태권도부터 요가도 했었고 네. 발레 PT 좀 받았어요. PT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PT는 한 1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엄청 길게 받으셨는데 이 기간 동안 45kg를 만드셨나 보네요. 그쵸. 확실히 근데 도움을 받으면은 체중이 올라갈 수 있네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운동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코칭을 해드리면서 운동 목적이랑 방향은 그냥 일반적인 벌크업으로 하시는데 3개월 정도 목표 체중 어느 정도로 잡고 싶으세요? 전 진짜 빨리 찌고 싶어요. 45. 여성분 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45kg, 이게 11kg 늘리는 거는 사실 한 80kg, 90kg 나가는 남자도 좀 힘들거든요. 너무 무리하진 않는 게 저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40 정도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맞아요. 40 정도가 맞아요. 34kg시고 40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중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올리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지금 몇 g씩 늘려야 되냐? 500g. 500g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지금 하루에 고기 먹으면 몇 g 정도 먹어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기라는 게 돼지랑 소의 근육이잖아요. 500g이면은 사실 인분수로 따지면 4인분이거든요. 그 4인분 정도의 그 양의 고기가 근육과 지방이 일주일마다 내 몸에 붙어야 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이겠죠. 만약에 45kg를 늘린다 그럼 거의 일주일에 1kg씩 늘리는 거예요. 진짜 힘들겠다. 그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지금 40kg도 좀 높은데 예전에 PT도 1년 받으시고 45kg까지 올린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고 제가 40kg로 한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40kg를 안 해요. 운동 경험이 없고 그만큼 체중을 달성한 적이 없다면 저는 아마 38 정도밖에 제한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식단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지금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널하게 잡았을 때 약간 뭐 낮게 잡으면은 189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원래 그 정도 체중이 나가는 일반인들은 훨씬 더 적게 먹죠. 한 1400 정도를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일일 소비 열량이 아니에요. 체중이 정체하는 식단이 아니라 체중이 늘어나는 식단이죠. 네네. 네, 일단 기준은 이걸로 잡을게요. 제가 카운팅한 1890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몸을 유지해주는 칼로리는 아니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늘어난 체중이 어떻게 돼요? 2, 3kg 늘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는 거예요. 한 달 치고 너무 많이 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많이 늘었고 당연히 그러면은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절어볼게요. 저는 지금 체중이 한 85kg 나가요. 제가 한 달 만에 체중을 거의 8, 9kg 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단이 이전보다 갑작스럽게 너무 늘린 거겠죠.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이 늘어날 그럴 기회도 없었고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소화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전 좀 많이 간절해요. 솔직히 그쵸, 저는 약간 생각을 바꿨어요. 옛날엔 소화 안 되니까 천천히 늘려야지 했는데 막 정책이 오고 스트레스도 거기서 받고 또 내 몸 보면서 또 그런 소리 듣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조금 더 약간 전문가 입장에서 저도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뭔가를 빨리 얻으려고 하면은 진짜 빨리 지쳐요. 이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3kg면은 저 기준으로도 그렇게 엄청 빠른 거예요. 3kg가. 지금 이 시기
차라리가 더는 얼마 동안 지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시기라고 좀 보거든요. 겨우 3kg를 늘리셨지만 다음 달에 3kg를 늘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금 정도 칼로리에서 더 늘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약간 줄이는 게 더 나아요. 너무 빨라요. 한 달에 3kg. 그래요? 아무리 옛날에 운동을 하셔가지고 45kg 달성했다고 쳐요. 3kg를 늘린다고 하면은 지금 건강하게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3kg에서 2.9kg가 지방으로 늘리는 거 뭐 지금으로서는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저도 엄청 말랐을 땐 그러지만은 좀 더 멀리 봐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 지금 진짜 힘들게 언젠가 식단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체중을 늘리고 있는데 겨우 늘린 게 난 근육도 아니고 지방이 나면은 요요도 엄청나게 빨리 오죠. 근데 사람의 근육이란 건 엄청 건장한 남자라도 한 달에 1kg도 채 못 늘려요. 여성이면 그 절반의 절반도 못 늘린다고 보면 돼요. 남자랑 여자랑 남성 호르몬 차이가 10분의 1 엄청 차이 나요. 그러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근육량 많이 늘려도 500g 정도예요. 근데 그 500g을 잘만 늘리면은 엄청나게 커요. 닭가슴살 500g 양 많죠? 네. 5덩이니까 그게 몸에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죠. 500g이면은 지방 500g, 근육 500g이면 1kg예요. 그게 절대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체중을 늘려야 되는 건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긴 없는데 너무 많아요. 저는 지속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10kg 늘리는 시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도 전문가지만은 한 달 정도 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체중이 또 떨어지겠죠. 그럼 너무 절망적이에요. 진짜 그 상황이. 저도 한번 겪어봤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걸 한번 겪어봤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식단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지키면서 하긴 해야 돼요. 좀 이게 칼로리를 줄인다는 게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면 조금 줄일게요. 너무 빨라요. 일단 제가 짜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는 시기를 좀 지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할 때 기준으로는 1890이니까 1690 칼로리에 가깝게 좀 소화가 잘 되는 시기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탄단지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좀 부족한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68g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드시고 있는 단백질 양이 102g이에요. 단백질은 사실 많으면 좋아요. 정말 좋은데 단점이 어떤 거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지방이랑 단백질은 소화가 좀 어려운 애들이에요. 닭가슴살 스테이크만 먹어도 지금 맛은 없고 소화 잘 안 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소화가 좀 쉬운 건 탄수화물이에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역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지금 시기는 탄수화물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과다하고 지방도 나쁘진 않아요. 치즈랑 계란 후라이를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식단 짜야 되는 전략이 차라리 칼로리를 한 200칼로리 정도 줄이고, 이미 너무 체중이 빨리 오르고 있고 식단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200칼로리 줄이고 단백질을 줄이고 탄수화물 양을 늘리되 그 탄수화물을 좀 더 소화가 잘 될 만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볼게요. 식빵 2개랑 계란 후라이 2개를 먹었을 때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식빵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계란 후라이도 뭐 단백질 종류의 음식 중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긴 해요. 점심으로 갈게요. 계란 후라이보다는 밥이 좀 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차라리요, 밥을 2분의 1공기 드시고 계신 거를 한 공기로 바꿔보세요. 쌀밥이 소화가 훨씬 더 잘 돼요. 계란 같은 거보다, 계란이랑 치즈보다. 계란을 1개로 바꿀게요. 계란 1개. 또는 소고기 드실 거잖아요. 소고기 좋아요. 소고기 150g 드실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100g 정도만 드세요.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소고기를 안 먹는 날에 계란 후라이를 먹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만약에 소고기를 드신다면은 그렇게 드시고, 계란 후라이를 드신다면 1개만 드시고 차라리 밥의 양을 늘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저는 치아바타랑 닭가슴살이랑 계란 후라이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되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네. 그 뭐지? 네. 함박 스테이크 위에다가 치즈랑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그래요?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늘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이런 거 계속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거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닭가슴살 스테이크, 사실 계란 후라이가 소화가 더 잘 되는 편이긴 해요. 닭가슴살. 근데 닭가슴살 스테이크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계란 후라이를 뺄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계란 후라이를 하면 안 되나? 어떻게 해요? 닭가슴살 스테이크보다 계란 후라이를 먹을게요. 알겠어요. 그렇게 갈게요. 일단 선호하는 음식들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선호하는 음식들이 약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뭐 위장이랑 여기 뇌가 생각을 공유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음식들이 대부분은 다 소화를 잘한대요. 내가 좀 더 거부감을 느끼고 어려운 음식들은 당연하겠지만 먹으면 안 돼요. 소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포츠 영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로틴바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저 근데 프로틴바라고 말은 했는데 프로틴바 정도 칼로리 되는 거 그냥 뭐든 먹어요. 베베 이런 것도 좋아해서 베베도 먹고. 과자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과자가 편해서 손이 가요. 왜냐면 다른 건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과일을 깎아 먹어야 되고 네. 지금 챙겨 먹으면 너무 귀찮고 힘든데 네. 까먹을 수 있는 거 약과도 먹을 때도 있고. 밥 종류는 괜찮죠. 그러니까 뭔가 네? 간식으로 나오는데 밥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잘 몰라서 미트리라는 진짜. 사이트에 주먹밥을 팔아요. 어머. 회원님들이 먹어본 걸 봐서는 소화도 뭐 잘 되고 그냥 맛있대요. 밥에 단백질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아니면 브리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제가 진짜 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아, 밥을 그래요? 안 좋아해가지고 네. 밥을 한 공기를 안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편하고 그리고 좀 뭔가 고정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단밤 같은 건 안 되나요? 시중에 파는 포장해서 파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단밤이나 약과도 뭐 좋아해서 약과는 별로 안 좋아요. 흡수가 너무 빠르고 그래요? 그 단밤 양갱 약과가 아니라 양갱. 양갱도 안 좋아요. 사실은 흡수가 너무 빨라요. 그래요? 소화는 잘 되지만은 가끔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 맛밤 말씀하신 거 맞죠? 네네, 그거 너무 좋아요. 그게 좀 더 나아요. 맛밤이라던가 좀 촉촉한 종류의 그런 무궁화 말랭이는 또 소화 잘 되더라고요. 뭐 맛밤은 GI 지수도 낮고 괜찮습니다. 초코칩? 안 되죠. 과자는 좀 좋아해서. 과자는 그래도 조금 자제해주는 게 좋고 어차피 칼로리를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kg면은 그런가? 3kg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지금. 과자는 안 되는구나. 근데 칼로리를 채우는 게 우선이긴 하니까 내가 맛밤을 먹거나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 좀 질린다면은 채울 때 드시면 좋고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추가로 할 테니까 집에서 구비해 놓고 한번 시간 나실 때 네네. 드셔보세요. 이게 닭가슴살 주먹밥인가 그랬어요. 아, 맛있나? 저는 삼각김밥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냥 삼각김밥 같은 거긴 해요. 종류가. 지금 요거트는요? 요거트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트 종류도 괜찮죠. 꺾어 먹는 요거트. 요거트에다가 그걸 같이 드세요. 요거트에다가 프로틴 그래놀라 같은 거. 그 뭐지? 그냥 그 또더블 같은 것도 안 되나요? 또또볼이 잘 뭔지 몰라요. 코코볼 네, 그런 거. 당이 너무 없고요. 이 요거트에다가 프로틴 그래놀라하고 그래도 프로틴이 조금 들어가지고 흡수가 좀 느린 그런 시리얼이 있어요. 차라리 그거 지금 맛있겠다. 과자 드시는 것보다는 영양적인 성분 쪽에서 훨씬 좋아요. 훨씬. 알겠죠? 네.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드시는 게 프로틴 바랑 뭐 두유, 닭가슴살 소시지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서 보고 핫도그 원래 안 좋아하는데 한번 시켜봤었거든요. 먹을만 해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핫도그 그거를 좀 드시는데 우유 같은 거 소화를 잘 하신 편이에요? 우유를 요즘 잘 안 먹어가지고 두유에 빠져가지고 두유도 어쩌고 괜찮습니다. 저쩌고. 여기다가 네. 두유를 같이 드세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470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소화도 잘 되고 지금 우리가 1690 만드는데 1640 만들었거든요. 비슷해요. 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달에 3kg 과하게 늘렸다는 거가 정확하다면 이렇게만 하더라도 한 달에 1.5kg씩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몇 칼? 1640 먹을 때는 그러니까 안 쪘어요. 그렇죠. 이 기준은 좀 달라요. 칼로리 계산한 거랑 제가 칼로리 계산한 거랑 좀 서로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칼로리를 그래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짠 이 시기 있죠. 시기를 네. 보시고 진행을 해보세요. 알겠죠? 반찬 같은 거는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반찬은 칼로리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다 계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종류의 음식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종류 음식들, 그리고 칼로리가 높은 반찬들이 있다면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1640에서 많아봤자 한 175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단백질 섭취량도 뭐 살짝 줄어들어가지고 한 70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충분해요.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본인 체중의 2배 정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68g이죠. 근데 2배를 먹든 4배를 먹든 5배를 먹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근성장에.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송이님처럼 소화가 불편하신 분이라면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좀 더 비중 높여가지고 하시는 게 위도 편하고 근성장에도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전략적이겠죠. 식단이란 거는 개개인마다 좀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에 먹던 시기는 너무 과했습니다. 단백질도 너무 많고. 그러면 그냥 좀 줄여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간식은 제가 뭐 그때그때 변경을 상관없는 맞아요. 거죠. 변경하셔도 되고 그래도 좀 소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가시고 운동은 지금 하고 계시죠? 운동은 코로나도 그렇고 네. 백수라 딱히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럼 지금 상황이 운동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올렸던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고요.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강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육량이란 게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PT 하는 거만큼 어느 정도는 강도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푸시업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워밍업을 다 하고 3세트를 하시고 꽤나 힘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니 푸시업에서 뭔가 받칠 만한 거를 또 대고 푸시업을 하세요. 또는 그래요? 스텝박스 같은 거 좀 저렴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사셔서 니 푸시업 한번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박스 니푸시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틀 철봉 같은 거 있어요. 아 그거 달고 하는 네네네, 철봉이요? 그게 없으시면은 그거를 구비를 하셔가지고 인버티드 로우라 운동이 있어요.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저 그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안 했었는데. 모든 대근육은 다 운동하셔야 돼요. 지금 한 달에 3kg 늘리셨는데 운동 안 하셨다면은 근육량 진짜 안 늘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요요도 너무 근데 빨리 인바디 쟀을 때는 오르고. 근육량만 많이 늘었거든요. 오히려 전 지방도 같이 늘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체중이 3kg 늘어나는 게 뭔가 없던 수분이 채워졌을 수도 있어요. 인바디에서는 그 수분의 양을 측정해가지고 근육량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체지방이 많이 늘었어도 근육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내가 웨이트를 제대로 안 했다면은 근육이 잘 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인버티드 로우도 한 3세트에서 5세트는 꼭 하시고, 스쿼트는 집에서 하셔야 되니까 덤벨 있는 걸로 스쿼트를 꼭 하시는데 그 덤벨 가볍죠? 덤벨 좀 작은 거 쓰죠. 2kg 정도? 아 너무 가볍다. 그러면 지금 체중이라면 4kg에서 6kg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것도 살까요? 4kg짜리. 차라리 집에서 홈트를 해야 된다면은 장비라도 있어야죠. 4kg에서 6kg 정도는 있어야 돼서 런지를 먼저 하세요. 아 런지 너무 싫어. 네. 런지를 먼저 하셔서 아. 다리랑 허벅지, 엉덩이에 데미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덤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시면 그땐 또 힘들어요. 그렇게 루틴을 짜시는 게 더 나아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니푸시업 3세트, 스텝박스 니푸시업 3세트, 인버티드로 한 5세트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런지를 한 3세트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3세트. 안 그러면 근육량 절대 안 늘어나요, 홈트 했을 때. 아 런지 너무 싫어. 네.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좀 힘들었네요 진짜. 이번에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가지고 진짜 제가 20명 정도 상담하면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거든요. 굉장히 전략도 독특하게 갔어요. 보통은 칼로리를 늘려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식사를 하시고 계셨으니까 칼로리를 줄이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편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고 계셔서 단백질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될 만한 탄수화물 늘린 게 있었거든요. 운동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 어렵겠죠? 원래 먹던 식단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아 식단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런지를 해야 되는 제 생각에 아니, 그건 내일이 무조건 오는 게 하셔야 너무 돼요. 싫었어. 진짜 안 하면 안 돼요.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집에 있으니까 솔직히 혼자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는 안 돼요. 그거는 변명이에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더라고요. 꼭 하셔야 돼요. 운동 안 아, 하시면은 늘어나는 체중의 체지방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럼 요요 오고 나중에 또 힘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운동 진짜 힘들게 해야 돼요. 그 정도 안 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그런 체중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괜히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 그렇게 하시고 식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알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감이 어떠셨는지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딱 누가 시기를 짜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거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한번 방송하면 또 들어오셔서 어떻게 변했는지 꼭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 근래 식단 짠 거 중에서는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류의 시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상담 도와드린 분의 그 문제점은요, 근데 누구나 다 가질 건데, 우리가 체중을 늘리고 하자 하는 그런 강박이 누구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강박 때문에 너무 빨리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 너무 과하게 먹는 그런 과오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000칼로리를 먹고 있다고 치면은 갑자기 6000칼로리나 7000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내가 2배를 먹으면 체중이 2배가 늘어나겠지. 나중에 체중이 다 늘고 나서 다시 운동한다던가 그때 지방을 커팅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2배 이상으로 먹게 되면은 일단 내가 지쳐요. 심리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위장 질환이 생겨요. 그러면 기껏 늘린 체중, 하지만 그 늘린 체중의 90%는 체지방입니다. 그거를 다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힘들고 지치니까, 더 이상 내 지속을 못하는 시기니까. 지방이었으니까 다 빠지죠. 근데 그 빠지면서 근육도 약간 손실을 잃게 됩니다. 그럼 난 절망적이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의 최대의 노력과 내 소스를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중이 잠깐 늘었다가 빠지는데, 그럼 계속 절망에 빠지면서 나 자신이 체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돼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 이후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천천히 늘리더라도 내가 평생 동안 지속 가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시기를 해야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 달에 1kg밖에 안 늘린다더라도 내가 이 시기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체중이 늘어난다.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힘든 시기를 뭐 2달, 3달, 4달 지속한다면은 차라리 그 정도 할 수 있다면은 뭐 먹방 BJ라던가 보디빌더가 되어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한 시기를 하셔야 돼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드셨던 거예요. 과하게 단백질을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은 약간 줄이고 소화가 잘 될 만한 탄수화물 유로 만들고 칼로리도 줄여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체중도 조절해서 나중에 올 그런 지친다는 상황이라던가 요요가 없어지게 좀 조절을 했던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우, 평일에 방송하니까 쉽진 않네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홈트는 메류치양식장 홈트레이닝, 또 메류치양식장 맨몸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잠시만요. 이번에 제가 출판사에서 인쇄를 받는데 그 인쇄를 모두 기부를 했어요. 초록 어린이 우산 재단에 제가 받은 인쇄를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번 그렇게 된 김에 한번 그 책 한번 홍보를 더 해달라 해서 홍보를 해주는데 제가 이런 책을 냈고요. 제가 가진 노하우도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10년 동안 공부한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 시행착오 겪었던 거 다 들어가 있고 운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수익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도 체중 늘리는 게. 근데 뭔가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센터에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힘들고 비용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 2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책이니까 얘 보시고 제가 가진 지식을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웬만해서 또 모두를 기부를 해가지고 보육원 아이들이라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시다면 웬만해서 꼭 사서 보세요. 진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적었어요. 그것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벌거 프로젝트 모집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른 사람들의 실패 없는 벌거 프로젝트인데 메류치양식장이 검색하면 나와요. 메류치양식장 책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오늘도 살찌는 하루 되세요. 안녕.